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혼 가정에서 컸어요. 유치원 때까지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다가 엄마가 재혼을 한다는 이유로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거의 버리다시피 저를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엄마이자 친구였어요. 엄마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긴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등학교가 끝나면 바로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라 저를 알바생으로 고용해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자주 바뀌어 미성년자도 뽑는 뷔페나 고깃집 서빙 등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모 고깃집에서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서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고깃집 사장님께서는 어린 여자아이가 열심히 산다면서 저를 엄청 챙겨주었어요. 항상 밤 늦게 일이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반찬이나 밥을 바리바리 싸주셨고요. 은근슬쩍 주방으로 저를 돌려서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맡게 해주시기도 했지요. 그때 20살이 채 안 되었으니 저는 아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자영업하는 남자인데 그때 제 눈에는 슈퍼맨처럼 대단해 보였어요. 뭔가 듬직해 보이고 성인 남자의 상장이라는 직함이 저를 더 매혹시켰던 거였죠. 아마 사장도 그런 저희 마음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장님이 은근히 저에게 스킨십하고 장난스럽게 성인이 되면 결혼하자고 사귀자고 했어요. 저는 그때 괜시리 사장님이 농담에 기분이 좋아했는데 주방 이모가 슬쩍 와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사장한테 너무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20살이 돼서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야 하니까 저런 눈구렁이랑 엮이면 좋을 게 없고 몸 관리, 관수 단단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왜 그러시지? 라고 했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모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깃집에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사장님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밤 늦게 일이 끝나면 자기랑 데이트하자면서 제 손을 덥석 잡거나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장님을 좋아했지만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감정 반, 좋은 감정 반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고3 가을 때는 거의 사장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자 사장님은 저에게 사귀자고 정식으로 고백을 하였고 저는 그렇게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사장님과 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매달 달거리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불안해서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2줄, 청천벽력 같았어요. 이 사실을 사장님, 그니까 남친에게 말하며 울고불고 하자 오히려 남친은 기뻐했어요. 뭐가 걱정이냐고, 나는 능력도 있고 너랑 애기 책임질 수 있다고, 아이 낳자고 하자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채, 그니까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저는 순진하게 나이 차이가 띠동감이 훨씬 넘는 남자의 소나기에 놀아났던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만삭이 되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고깃집에서 예전에 1년 정도 같이 일했던 오빠를 따로 만나게 될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 오빠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너 젊고 이쁘다고 꼬실 거라면서 남 직원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엄청 이야기하고 다녔어. 20살 되기 전에 내가 쟤 먹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너한테 사장님이랑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너는 사장님한테 콩깍지 씌어서 말 듣지도 않고 주방 이모도 걱정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사장이 술만 마시면 꼭 그러더라.
자기는 장사하느라 빚도 많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장가가기 힘들 것 같다고. 근데 너는 엄마도 아빠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왠지 쉽게 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너 조금 크면은 사장이 애기 만들어서 반강제로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혼자 낄낄대던지. 그때 우리는 알바생이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내가 술자리에서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잘리고 그 이후로 너랑 연락 끊겼잖아.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너가 결국 사장 애 가져서 혼인신고했다는 사실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너무 후회되더라고. 그때 너한테 말해줄걸.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도 1년 넘게 같이 일했던 오빠로서 널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고 이쁘게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 알겠지? 사장이 너 괴롭히거나 그러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힘들게 하면 꼭 말하고. 사실 나도 그때 너 좋아했는데 너가 아직 학생이고 해서 내 마음을 숨긴 건데 이제 와서 말하면 뭐하겠니. 너만 힘들지. 난 괜찮으니까 넌 꼭 행복해야 한다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빠가 저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대충 눈치를 채서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애초에 저를 임신시키고 반강제로 결혼하려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나 잡으려고 임신시킨 거야? 당신 진짜 쓰레기야? 하며 울고불고 난리쳤지요. 남친은 아니라며 무슨 소리냐며 발뺌하다가 제가 끝까지 추궁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되려 화를 빽빽 내더라고요. 순간 생각이 들었죠. 아, 내가 당했구나. 내가 부모 없고 이른 나이에 알바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나를 구슬린 거구나. 조금만 잘해주면 나 같은 애들은 쉽게 넘어올 거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잘해준 거구나 라는 생각에 퍼즐이 딱딱 맞추어졌습니다. 주방 이모가 나한테 사장 조심하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 같이 1년간 일했던 그 오빠가 종종 회식 자리가 있을 때면 빨리 나를 집에 보내려고 해서 서운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다 내 책임이고 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발랑 까지고 어리석은 여자로 보였겠지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용서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 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행히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엄마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엄마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의 균형을 위해 무진장 노력했어요. 초보 엄마이다 보니 모든 게 서툴렀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육아 관련 다큐, 책들을 정말 10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의 사업, 고깃집이 잘 돼야 우리 애도 행복한 거니까 남편 위해서 건강 도시락도 일일이 다 싸주고 알바생들 먹으라고 반찬도 대야만큼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엄마이기 전에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자격증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가슴속에 차오르는 분노가 사그라들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 그냥 초연해졌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애가 커서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일이 터진 겁니다. 원래 제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애랑 먼저 자거든요. 고깃집 마감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니까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잠이 너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 재워두고 책을 읽는데 새벽 1시, 2시, 3시가 넘어도 애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너무 걱정되고 이 사람이 혹시 술 먹다가 가게 안에서 잠든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가디건을 챙겨 입고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저기 안쪽 주방 불빛만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뒤쪽 창고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그곳이 잠겨있는 문인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건지 열려있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이 사람 바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와당탕 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문을 확 열고 주방 쪽을 봤는데 역시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엿가락처럼 찰싹 붙어있던 남편과 어리디 어린 여자아이. 저는 불을 켜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여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 애는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고깃집에서 일했던 애였습니다. 옛날이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 제가 남편한테 잘 챙겨주라고 하면서 일부러 반찬도 많이 해서 그 애 먹이라고 남편 통해서 보내주고 했던 앤데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뒤통수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소리쳤죠. 남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나 몰래 바람핀 거냐고 고래고래 외치고 그 여자애한테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애는 오해라고, 본인은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별거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사장님 만난 건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저는 그게 사실이냐고 하니까 남편은 아니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 통해서 보내준 반찬들도 남편이 본인이 집에서 싸왔다고 뻥을 쳤나봐요. 어이가 없어서. 애 키우느라 남편 가게에 못 가니까 직원들은 저랑 남편이 별거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완전히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폐인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믿고 살았는데 내 청춘과 젊음을 아이와 남편에게 바쳤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오르는 배신감과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아빠를 좋아하는데 애 마음에 내가 상처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도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외도한 그 어린 아이는 매일 눈물로 사죄를 하고 죽고 싶다고 진짜 자기도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몇 개월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잠드는 시간인 밤 늦게 집에 들어와서 제가 깨기 전에 가게를 나가거나 해서 서로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몸에 있던 암이 발견된 겁니다. 평소에 조금씩 혈변을 보았던 남편은 재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어요. 워낙 본인 몸에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말을 저한테 잘 안 해줘서 저도 남편의 상태를 정확히 몰랐는데 갑자기 남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진행성 직장암 말기였던 겁니다. 진행성 직장암이라 이전까지는 통증이 없다가 말기가 되자 암세포가 주위신경을 침범해 통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내시경과 암태아성 항원 검사 등을 통해 남편은 직장암 말기,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하다시피 살며 이혼을 고려했던 남편이었고 죽이고 싶을 만큼 혐오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시한부 판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아빠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때문에 쉽게 정을 뗄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과 원망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그저 그 당시엔 남편이 병간호에만 집중을 했어요. 고깃집도 내놓고 제가 집안이 가장이 되어 생계를 전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집에서 아들과의 추억을 쌓고 있었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상황도 호전되는 듯하며 아주 약간의 희망도 생겼었지요. 그런데 이 남자 정말 보통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집을 좀 비워내야겠다는 생각에 안방이랑 옷방을 싹 정리하려고 하는데 장롱 안 하얀색 명주실에 숨겨놓았던 우리 아들 돌반지가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안에 넣어뒀는데 애 돌반지만 홀라당, 금반지만 정말 귀신인 고칼 노릇처럼 전부 없어진 겁니다. 내가 다른 데 넣어두었나 싶어서 함이랑 이곳저곳을 뒤져보았는데도
돌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물어보았어요. 애 돌반지 못 봤냐고 하니까 못 봤대요. 진짜 이상하다 싶었어요. 돌반지를 찾다 말고 저는 남편 병원 데려다주고 치료 끝나면 아들 바로 데리러 가야 했기에 이따 밤에 다시 찾아보자 하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병원 복도에서 남편 치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쎄한 겁니다. 치료하느라 남편이 핸드폰을 저한테 맡겼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구야? 하고 핸드폰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이 되어 있길래 포기했지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편 주민번호, 내 생일 이것저것 눌러보았는데도 안 풀리는 겁니다. 에이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혹시 아들 생일? 하고 딱 누르는데 풀리는 겁니다. 평소에도 뭐 비밀번호 정할 일 있으면 애 생년월일로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함에 들어가 문자 내역을 본 순간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주변 지인에게 금반지 시세 잘 쳐줘서 팔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알고 보니 남편은 아들 돌반지를 주변 금빵하는 지인에게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애 돌반지를 판다고? 미쳤구나. 죽기 전에 미친 짓을 다 하려고 하는구나.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래에 어떤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메시지 함을 눌러본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고깃집에서 저 몰래 바람핀 20살 여자애한테 문자를 수십 통 보낸 겁니다. 나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너 못 있겠어. 나 직장한 말기래 시한부래. 길어야 6개월이래. 이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널 속여서 미안해. 나 용서해주겠니? 우리 앞으로 영영 못 보니까 이별 여행 가자. 내가 돈 다 댈게. 너랑 여행 가려고 나 애 돌반지도 팔았다? 나 이 정도로 간절해. 나 딱 한 번만 만나주라. 사랑해. 너가 그리워. 네 몸, 네 손길 말투. 그냥 다 그리워. 시한부라서 나 정말 간절해. 이별 여행 한번 생각해봐. 라는 식의 문자를 정말 수십 통 보냈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 때문에 나 완전 미친년 돼서 지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추하게 죽지 말라며 온갖 욕문자를 보내고 차단한 듯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이 문자를 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냥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고 이딴 남자랑 살았구나. 지가 시한부가 되어서도 여자에 미쳐서 애 돌반지까지 파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을 병원에 버려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꿨습니다.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이 옷부터 시작해서 집 목숨보다 아끼는 피규어 등등을 전부 부시고 버려버렸어요. 남편이 흔적이 담긴 건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다 버렸네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 있던 그 금빵 지인한테 연락해 이 모든 걸 말하고 애 돌반지 아직 있냐고, 웃돈 줄 테니 당장 다시 사고 싶다고 하며 아들 돌반지를 가져왔어요. 돌반지를 다시 챙겨오고 집에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SNS에 남편이 추한 사실을 모두 폭로했어요. 나는 어린 아내와 아들을 배신하고 시한부 인생에 바람난 놈이다. 그러니까 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자폭하는 글을 썼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밑에 남편들 지인들이 진짜냐고, 남편 핸드폰으로 징징 전화오고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오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문이 열릴 리가 있나요?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바리바리 끌고 와서 문을 연 다음에 남편 얼굴에다가 팍팍 던졌어요. 나 몰래 돌반지 팔고 이별여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가려고 했냐고, 그게 사람이냐면서 마구마구 때렸어요.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음식물 쓰레기 손으로 집어서 남편 입구멍 귓구멍에 쑤셔넣고 마구 욕을 했고요. 화가 나서 남편 반팔티도 부욱 하고 찢어서 삐쩍 마른 우통이 다 보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저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쇠약해져서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져버린 남편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고요.
저는 남편한테 니네 집 가서 요양하라고, 다시는 나 찾지 말고 인연 끊자고, 죽을 거면 빨리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폭언을 했어요. 그리고 네 실체 네 주변 사람들한테 싹 다 폭로했으니까 죽는 것도 명예롭게 못 죽을 줄 알라면서 이야기했고요. 남편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자기 핸드폰을 뒤지냐고 죄의식 미안한 감정도 없이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미쳤구나, 시한부라 막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풀풀 풍기며 시댁으로 갔고, 저는 남편이 가자마자 복도에 튀기는 음식물을 치웠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떨어져 시한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서 장례를 치를 때도 한이 서려서 장례식을 저는 지키지도 않았어요.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남편 장례식은 썰렁했습니다. 생전 쎄 빠지게 번 돈들과 그나마 조금 남았던 재산과 남편 죽고 나서 팔린 가게 권리금은 저에게 왔지요. 세상이 뭔가 싶었습니다. 그냥 콱 저도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를 붙잡아주고 지켜준 사람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고깃집에서 같이 1년간 일했던 오빠. 그때 저에게 남편이 실체를 폭로하며 고백했던 그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는 1년이고 2년이고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부담되지 않게 제 곁에 있고 싶다면서요. 바람핀 시한부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를 그 오빠를 통해 위로받고 견디어냈던 것 같아요. 똥차가니 벤츠가 온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악마가 떠나니 제 곁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하게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었던 그 고깃집 오빠에게도 은혜를 갚고, 힘들어하는 나를 도와준 친구들과 아들, 친구, 어머님들 모두에게 천천히 은혜를 갚으며 저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이고 뭐고 다 환멸나고 결국 중요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내보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 별거 없더라고요. 이제 전 남편을 잊고 남은 내 아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껴주고, 그렇게 분노와 원망 그리고 헛덩어리 마음을 비우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